안녕하세요. 1부는 재미킴 작가님의 작업실을 구경하는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부는 재미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심층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눈밑 채널이 뭐 작가의 인생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에 맞춰서 제가 질문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쩌다가 미술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림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렸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요? 뭐 사실 입시를 한 것도 좀 빨리 시작했지만 네. 입시 미술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근데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기 전부터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습관화됐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고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이랑 크레파스랑 끄적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때부터요, 9살 때부터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그리고 여느 아이들처럼 그냥 그렇게 그림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베이스 기타리스트셨어요. 지금은 아니시지만.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저를 음악을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잖아요. 네.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너무나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낸 나머지 네. 얘가 악보를 보지도 못하는데 네. 말도 못하는데 너무 그런 거에 좀 주눅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우리나라의 이 학원 문화가 굉장히 웃긴 게, 피아노 학원 옆에는 뭐가 있죠? 피아노 학원 옆에요? 항상 미술 학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피아노 학원 옆에는 항상 미술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피아노 학원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림을 항상 봤어요.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 제일 먼저 봤던 게 피카소 그림이었고 브라크 그림이었거든요. 입체주의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도 네. 몰랐어요. 네. 근데 그냥 재밌었고 우스웠고 그리고 따라해보고 싶었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맨날 기웃거리다가 학원을 다니게 된 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게 초등학생 꼬맹이 막 이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쉬지 않고 지금까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림을 시작했는데 사춘기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감수성도 되게 풍부하고 예민하고 이렇지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네. 항상 혼자였고 그리고 뭔가 제 마음을 어디다 쏟을 때가 그 어린 나이에 보호자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그 안에서 제가 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미술인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의 네. 바쁘신 부재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굉장히 친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이 되게 어렸을 때 빨리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음악을 하셨던 게 아까 솔라랜드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제목을 잠깐 까먹었는데, 꽃이 별이 되는 꽃이 별이 네. 되는 밤. 네. 그것도 음악을 같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어느 정도 영향이 네, 그렇죠. 있었겠네요. 네. 지금도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건 업이지만, 저는 음악만큼 아직은 미술이 좀 늦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만큼 그림을 끌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한테는 사실 음악이 더 쉬워요. 근데 그림이 잘 안 될 때 네. 음악처럼 생각하고 풀어낼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건반을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정도는 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업이 잘 안 될 때는 음악을 먼저 만들어요. 컬러가 음악의 색이랑 저는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컬러의 느낌을 보면은 어떠한 멜로디가 떠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재밌는 놀이예요. 네. 지금이랑은 좀 색깔이 다른데 네. 사실 졸업작품 했을 때 제가 했던 작품이 아이 인물을 그렸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이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는지 혼란 시리즈라는 작업을 했었죠. 그럼 그런 걸로 하신 거예요? 네, 한국화 재료로 하고 먹선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채색 물감으로 올려서 작업을 했죠. 사실 제가 전공이 한국화인데 제가 컬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좀 늦게 알았어요. 사실 뭐 졸업작품을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지만 대학원을 가서 이제 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장점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존 본능으로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잘하는 걸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졸업작품 하면서 이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내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보고 이제 거기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음식을 먹어봐야 알잖아요. 네. 막 그렇게 찾아보는 중에 파울 클레라는 화가를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책으로 만났죠. 책으로. 네.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클레는 음악을 했던 화가이기도 하고 음악가 집안의 화가였는데 그가 비슷하네요. 뭐 비슷하다고 하면 전 영광이죠. 음악가 집안의 네, 화가. 네. 그랬는데 그가 되게 그림을 음악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고자 되게 색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또한 색은 감정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색채에 대한 많은 흥미, 관심 그거를 또 작품으로 표현했던 것들. 그리고 되게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가 그리는 그림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날의 그 미술학원을 지나가던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던 궁금함, 호기심, 설레임? 그럼 나도 그래서 습작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컬러에 대해서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공부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제가 이제 한국화를 전공을 했지만 네. 그거에 대한 재료를 좀 과감하게 내려놓은 거죠. 강점이 컬러, 색깔, 색상, 색감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거에 유념해서 작품을 보면은 재밌겠네요. 작가님 네. 작품 볼 때. 네. 처음부터 제가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네. 왜 제 전공이 뭐야? 제 장르가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한텐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자신감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네. 가는 거기 때문에 나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발견한 게 나는 컬러에 대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모토, 자신감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그렇고 네. 그것도 컬러 심리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컬러에 대한 본인의 그런 뭐랄까 관심과 강점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뭔가 하나로 딱 연결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색깔을 유심히 봐야겠네, 진짜. 네. 작가님 작품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 영향을 준 예술가가 있다면 어떤 분인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자연스럽게 네. 파울 클레가 네, 되는 것 저는 같아요. 그렇죠? 파울 클레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파울 클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화가가 또 칸딘스키예요. 네. 네. 칸딘스키는 뭐 거의 색채 선구자, 연구자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한번 다 공부해 볼게요. 잘 다뤄보시겠지만 몰라가지고. 네. 굉장한 고집가였고 어... 굉장히 컬러나 색채 연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했던 화가예요. 사실 화가들이라고 해서 네. 다 색채에 대한 연구나 공부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네. 저는 사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화가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제가 하는 방향을 벗어나서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향에서 뿌리를 두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게 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제가 생각하는 현대 미술가, 시각 예술가는 내 목소리를 네. 그림으로 네. 그리고 또 그림 안에서의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 컬러나 또는 세상과의 소통을 그 맥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연관된 화가를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왔던 히스토리에 컬러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색채 심리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어느 것 하나 억지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갑자기 생뚱맞은 길을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관련돼서 궁금해서 공부했더니 또 내가 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콜라스트라는 회사의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하는 일이 많죠. 아까 네. 그 그림을 잠깐 또 보여주세요. 네, 콜라스트와의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콜라스트는 작가들이 명화를 오마주해서 에디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지금 함께하는 그런 현대 국내 미술가들과 같이 해나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콜라스트의 또 대표님이 중심이 돼서 미술을 대중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자. 손쉽게 살 수도 있고 다가갈 수 있게 하자. 그런 모토를 두고 하는 일이어서 이것에 관련된 관계가 저는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라고 딱 나눠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요. 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네. 관뚜껑 닫을 때 재미킴으로 죽자예요. 네, 사실 제가 본명이 재미킴은 아니거든요. 네. 네, 재미킴이라는 제가 닉네임을 쓴 것도 저에 대한 화가 인생에 힘을 실으려고 만든 이름이에요. 재미있게 작업을 하면서 살다 사실 재미있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마다 재미킴 하면 떠오르는 어떤 포스와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런 화가가 되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네. 그냥 재미킴으로 남는 거죠. 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소소한 그런 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네. 작품을 콘서트 형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콘서트 형식? 네. 어떻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전시장 화이트 큐브에서 하는 전시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어쨌든 그림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지? 그게 음악과 같이 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아가서는 같이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림 걸어놓고 너 봐, 나 그렸어 보다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콘서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약간 느낌? 관객들과 같이 할 수 인터랙티브 아트 네, 개념으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고요. 그리고 책은 내봐야겠죠? 책을 내야 또 그때부터 시작이래요. 네, 인쇄?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강의도 들어오고 네. 그 책을 통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책을 네. 레퍼런스로 해서 다른 기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는 뭐 그런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니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할 수 있겠죠? 그럼요. 10년 안에는? 그럼요. 네. 간단해요. 만나고 싶은 작가. 아, 만나고 싶은 작가. 네, 저는 은둔형 작가는 아니에요. 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네. 네. 만나고 싶은 작가. 만나고 싶은 작가. 네. 왜 만나고 싶을? 매력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력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네,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싶고, 그냥 저의 어떤 라이프? 그런 모습에서도 그 현대 미술가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림도 표현하는 것도 좋아야 되지만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네. 네, 공감이 그렇습니다. 갑니다. 네. 저도 만나고 싶은 작가가 있잖아요. 있죠. 네, 저도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러브 블럭을 그리는 작가로 어떻게 보면 좀 픽스? 박혀 있긴 하는데요. 삶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러브라는 블럭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네. 삶은 고달프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러브라는 블럭의 컬러가 됐건 모티브가 됐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의 파울 클레, 한국의 칸다스키, 재미킴 작가님 모시고 되겠습니다. 알찬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한번 할까요? 저희가 마지막 인사는 공통도 그거 안녕히 주무세요. 왜냐하면 제가 누워서 보는 미술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